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실험계획에 꽂힌 대비와 직교분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대비와 직교분해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1번, 직교분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교분해는 당연히 요인을 수준의 자유도로 분해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요인의 제곱합을 직교분해하면 어떤 대비가 가장 영향이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곡선회기를 알 수도 있고요. 즉 1차 회기냐 2차 회기냐는 걸 알 수 있고, 어떤 대비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걸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실험 분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두 개의 대비의 개수의 곱의 합 나왔네요. 시그마 M CI CI-가 0이면 두 개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다. 그러면 이건 직교죠. 무조건 이건 직교인데요. 전제 조건이 무조건 이게 성립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더라도 이것이 대비가 아니면 직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비인 두 식의 개수의 곱이 직교다. 명심해야겠죠. 직교분해된 제곱합은 어느 것이나 자유도가 무조건 이건 1입니다. 직교분해 자체가 탄젠트 90도로 딱딱딱 쪼갠 거예요. 무조건 하나씩. 어떤 요인의 수준수가 L이면 이게 잘 틀리거든요. 자유도가 L-1개죠. 쪼갤 수 있는 게 L-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교분해하면 L-1개의 직교하는 대비의 제곱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3번, n개의 측정치 y1, yn의 정수개수 C1, Cn. 이렇게 개수들이 있죠. 이렇게 개수들이 있는 데서 식을 구성하면 이것이 바로 선형식입니다. 선형식이고, 그 다음에 이 개수들이 0이 되면 이건 이제 대비가 되고요. 현재 직교는 성립할 수가 없죠. 두 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수들의 제곱합이 단위수가 되는 거죠. 개수들의 제곱합. 이렇게 되면 이제 단위수 D가 된다. 단위수 D는 제곱을 안 쓰고 그냥 D라고 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 직교 대비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시험 문제는 딱 5가지라 그랬죠? 5가지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5가지 용어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처음 게 나왔죠? 선형식이 나왔네요. 선형식. 한번 써볼게요. 선형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나 볼까요? 이번에는 5번입니다. 대비죠? 대비가 나왔습니다. 단일 요일의 삼수준에서 각 수학량을 A1, A2, A3와 표시해서 다음과 같은 1차 선형식을 만들었다. 이 선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CI가 모두 0은 아니다. 조금 애매하게 썼지만 어쨌든 3개가 모두 0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CI 중에 0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틀렸어요. 여기서 3개니까 2개가 0이면 안 돼요. 하나는 0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0, 1이면 개수의 합이 0이 되죠. 이런 경우 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것이 0일 때 대비라고 한다. 그렇죠? 이건 맞는 거죠. 1을 관계없죠? CI가 관계없이 L을 선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형식은 0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평균이 선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제곱합의 개수에서 선형식의 제곱합의 개수를 뺀 것. 그게 평균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선형식이다. 그게 자유도죠.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이번에는 단위수 D네요. 1년 실험에서 n개의 상수를 C1, Cn으로 하고 선형식 L이 다음과 같을 때 단위수를 구하는 식으로 오는 것은, 제곱이 단위수예요. 개수들의 제곱. 얘들 다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3번이죠. 제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단위수의 D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선형식의 제곱합을 표현한 식으로 만든 것은, 이번에는 제곱합을 묻고 있습니다. SL이죠? 제곱합 SL. 그러면 이제 문제가 거의 다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직교만 남았나요? 제곱합을 표현한 식으로 만든 것은, 제곱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제곱을 단위수 D로 나누는 거죠. 단위수 D는 개수의 제곱이고요.
이거는 그냥 L제곱이에요. 선형식의 제곱이다. 그럼 이게 선형식이니까 선형식의 제곱을 찾으면 되죠. 선형식 제곱, 선형식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단위수는 개수의 제곱이에요.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두 개의 대비. 직교입니다. 이제 답 다 나왔어요. 여기 5개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직교는 볼 것도 없이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개수들의 곱의 합을 나타내고 있네요. 0이 성립할 때 무엇이냐? 직교다. 이렇게 되는 거죠. 11번, 일련 실험에서 대비에 의한 제곱합 분해에 관한 설명을 온 것은 선형식의 개수 제곱합을 개수 제곱합이라는 얘기는 C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더한 거예요. 선형식의 단위수 D라고 한다. 그렇죠. 이건 단위수 정의입니다. 단위수의 정의다. 이렇게 되죠. 선형식을 그 단위수로 나눈 것을 틀렸죠? 선형식이 아니고요. 선형식의 제곱을 단위수로 나눈 것을 제곱합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선형식을 이루고 있는 개수가 모두 0이 아니며 또한 이들의 합이 0일 때 대비라고 해야겠죠. 이거는 두 식이 아니니까 대비가 됩니다. 선형식 L1과 L2가 직교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직교를 하면 일반적으로 요인이 분산분설에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직교를 하더라도 먼저 요인이 유의하냐가 문제예요. 요인이 유의하면 직교된 대비들도 이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이 유의합니다. 근데 요인이 유의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유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인이 유의하냐 안 유의하냐가 관건이지 뭐 이게 이거하고는 별로 무관한 거예요. 직교한다 해서 유의한 게 아니고 직교하지 않는다 해서 유의하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쪼갠다 안 쪼갠다의 개념이고 유의하냐 안 유의하는 그 요인이 진짜 차이가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러면 대비들도 그 요인을 쪼갠 거니까 개 중에 한두 개는 분명히 유의해야 되는 거죠. 물론 모두 유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 요인이 유의해야만 대비도 유의한 것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12번, 네 종류의 제품 관계에 유도한 선형식 L이 다음과 같았다. A1이 9고 A2가 26이고 A3가 38, A4가 41일 때 이 선형식이 대비란 얘기는 이 개수가 딱 맞았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 선형식이 대비라면 L에 대한 제곱합은 얼마냐. 먼저 L을 구해야 되겠네요. L을 구하면 3분의 9 마이너스 21에 이거 값 집어넣으면 돼요. 26 더하기 38 더하기 41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L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SL은 L제곱 나누기 D인데 예, 이것은 제가 팁을 얘기했죠? 이게 괜히 쓸데없이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21분의 1의 플러스 마이너스 21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1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3분의 1 더하기 21분의 1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들이 마이너스 무시하고 그냥 3분의 1 더하기 21분의 1로 하라.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10.5가 됩니다. 쉽죠? 13번 선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선형식의 단위수는 얼마냐.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단위수라는 게 개수가 이게 지금 8개잖아요. x값이. 그러면 각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분의 1의 제곱 이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가니까 이게 이렇게 땡땡땡이 되는데 이거 하나만 5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 또 3개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 3개.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 해보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거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냥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15분의 8 바로 나와버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4번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이 짓 하지 마세요. 그냥 두 개수를 그냥 플러스해라.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15번 대비 문제입니다. 그냥 날로 먹는 문제죠. 합이 0이면 되거든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대비.
4 마이너스 4 대비 4, 5 마이너스 4 1 안 대비 안 대비면 안시 대비인가요? 네,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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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죠. 네. 그래서 이 대비를 구하는 뭐 이거 나오면은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개수대합이 0이니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세 개의 수준에서 반복의 수가 8인 일련 실험에서 각 수준에서의 측정값의 합은 y1, y2, y3를 할 때 관심 가는 대비는 다음과 같은 두 개가 있다. 이 두 대비가 서로 직교 대비를 이루기 위해서 k가 가져야 할 값은,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이게 이렇게 써가지고 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측정값의 합은 그러면 t1, t2, t3 이렇게 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t1 나누기 8 반복의 수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마이너스 t2 나누기 8 물론 땡은 찍어야겠죠.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죠. 그럼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8 더하기 8 16개죠. 그리고 t1 땡 플러스 t2 땡 마이너스 t3 땡 8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두 대비가 직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볼까요? 이거 돼요. 원원이 지금 16분의 1과 8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8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게 8개 아니에요. 데이터가. 두 번째는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데이터가 8개죠. 얘는요. 이 개수가 0이죠. 0 곱 하나 많아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여기 되죠. 그럼 합이 0이 된단 말이에요. 직교 대비죠, 이거. 그럼 볼 것도 없어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 근데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풉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식으로 그냥 풀게요, 그냥. 이 식으로 풀면요. 여기서 이제 두 대비가 서로 직교 대비를 위해서 k 값이 가져야 할 값은 이렇게 써놨잖아요. 1 곱하기 2분의 1. 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k.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c는 0. 그러니까 플러스 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c1, c2네요. c1, c2의 곱의 합이 0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k는 0이다. 그러므로 k는 2분의 1이다. 그냥 똑같이 나오잖아요. 2분의 1. 근데 이건 이것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직교 대비 전에 먼저 대비해야 돼. 대비. 대비가 성립이 돼야 직교인지 아닌 줄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2분의 1 더하기 k 빼기 1은 0. 즉 k는 2분의 1. 뭐 풀이법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사실 이거 되나 답은 맞아요. 값 자체가 직교 대비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절대 틀릴 수는 없어요. 애시당초 이 대비식 자체가 뭐 약분을 한 거냐 개념이니까 당연히 맞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어떤 작업의 가공 순서를 2수준으로 하고 각각 5회씩 실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때 A1과 A2의 평균치 차의 제곱합은 얼마냐. 우선 이 A1이 얼마인가를 봐야겠네요. 이걸 다 더하면 115가 됩니다. A2는요, A2를 다 더하면 96이 나오네요. A1과 A2를 다 더했으니까 바로 차식을 쓸 수 있는데요. 5분의 115 마이너스 5분의 96이 되죠. 제곱합을 구하랬으니까 먼저 L 값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3.8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곱합은 3.8의 제곱, 이제 그냥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그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므로 36.1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0번 표는 자사제품 4개, 타사제품 6개에서 인장 강도 측정을 한 결과이다. 이 측정 결과에 대한 직교분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형식의 제곱합은 그렇죠? 이건 공식이니까 뭐 맞죠? 그다음 선형식은 데이터가 우선 2 수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유도가 1이죠? 그러니까 선형식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4개니까 4분의 644 마이너스 6분의 1080. 그러면 4분의 644 마이너스 6분의 1080. 그럼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9가 맞죠? 마이너스 19가 나오고요. 단위수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돼요.
그러면 0.41667 뭐 간단히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형식의 자유도는 요인의 반복수가 아니라 무조건 선형식의 자유도는 1이죠. 이건 자유도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선형식은 무조건 문자 그대로 선형식 하나. 예, 1이 됩니다. 이번에는 계수값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계수값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4대의 프레스기로 가공을 행해서 100개씩의 제품을 만들어 시험한 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제곱합은 얼마입니까? 이건 A의 제곱합은 그냥 이거 일반적으로 똑같이 풀면 돼요. 계수형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SA는 각각의 부적합품의 그 합이 자체가 토탈 합이 되므로 이렇게 되고요. 대신 데이터가 무지 많죠? 예, 100개씩이네요. 그러니까 100개로 나누면 되고요. 마이너스 이것을 모두 더하면 39의 제곱 나누기 총 400개가 되죠. 이것을 구하면 0.3675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Y공장은 프레스 가공기에 4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합품은 0이고 불량품에 1의 값을 주기로 하고 4대의 기계에서 100개씩의 제품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때 총제곱합 ST를 구하세요. ST를 구하라면 꿀이죠. 계수치에서 ST는 정말 꿀입니다. T-CT가 되죠. 그러니까 T는 합하면 얼마나 되냐면 37이 되죠. 그리고 CT는 참 편하죠. 37제곱 나누기 총 400개.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이건 33.58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부적합 여부의 동일성에 관한 실험에서 적합이면 0, 부적합이면 1의 값을 주기로 하고 4회 기계에서 200개씩 제품을 만들어 부적합 여부를 실험하였다. A의 자유도와 오차의 자유도를 구하시오. 1륜 실험이니까 이건 뭐 A하고 2가 되는데 토탈 실험 수가 200개씩의 제품을 만들어서 4대라고 그랬으니까요. 4 곱하기 200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799가 총 자유도가 되는데 A의 자유도가 3이니까 빼면 796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문제가 굉장히 기네요.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4대의 기계에서 각각 300개의 제품을 샘플링하였다. 300개씩 했다는 얘기죠. 적합품이 0, 부적합품이 1을 갖도록 계수치 데이터를 만들어 분산 분석을 하고 싶다. 원래 이런 말이 나오면 다 계수치 데이터란 뜻입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을 계수치 데이터에 대한 실험 계획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데이터가 계량치가 아닌 계수치 데이터라도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분산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어떤 이론에 근거하는가? 제가 이런 얘기했죠. 뭐 잘 모르면 정규 분포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중심극한 양면이 나오면 그놈이 답이다. 역시 그놈이 답입니다. 이건 뭐 이거밖에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정규근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단이 대략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샘플링한 결과의 통계량은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통계량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P1, P2, P3, P4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 이런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극한입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9번입니다.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는 5대의 기계에서 부적합품 여부의 동일성에 관한 실험을 행하였다. 적합품 0, 부적합 1이라는 얘기가 이것은 계수값 데이터 분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대의 기계에서 각각 200개씩 제품을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이건 인류인 실험이네요. 굉장히 데이터가 많죠. 그러니까 1000개를 실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여기는 어쨌든 5대 기계니까 이거 4가 되고요. 이건 995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면 61.915가 되네요. 그리고 이것을 이거로 나누면 0.149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얘로 나누면 0.062가 되죠. 그리고 F0는 얘를 얘로 나누는 거죠. 2.394가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유의하네요. 자, 그러면 풀이를 볼까요? 이건 5%에서 유의하고 1%에서는 유의하지 않죠. 5%에서는 유의하다 그러면 맞는 거고 1%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이런 시험 문제죠, 사실은.
F0과 F0.9이므로 5%의 이업률로 기계 간의 부적합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겠죠. 이거는 말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이거는 아예 작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F0과 0.6로 5%의 이업률로 기계 간의 부적합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맞죠? 예, F0과 F0.9보다는 작죠. 그러므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야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표와 같이 인류인 실험 계수치 데이터를 얻었다. 적합품을 0, 부적합을 1로해서 분삼성 결과 오차의 제곱합은 60.4를 얻었다. 오차의 제곱합을 줬네요. A2에서 모부적합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우선 UA2란 얘기는 P2땡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게 200개에서 22개가 분량이니까 0.11이죠. 그리고 N은 200으로 나눴네요. 반복수가 200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거는 그 P라고 바뀌는 거 빼고 나면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즉 P2땡 플러스 마이너스 T 0.975에 오차의 자유도인데 이게 엄청 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200개씩이고 800에서 4를 빼니까 796이 되죠. 어마어마하게 큰 값을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1.96을 쓰게 돼요. 정규분포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곱하기 루트 반복수가 지금 200개 실험이 일어났죠. 그래서 200분의 60.4를 저걸 자유도로 나눠야겠죠. 60.4 나누기 796 이렇게 되면 V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풀란 얘기죠. 그래서 0.11 플러스 마이너스 0.038이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계수치 실험계획법도 사실은 일반 실험계획법하고 차이가 전혀 될 게 없는데 특징은 이 T분포로 하지 않고 워낙 오차의 자유도가 크기 때문에 그냥 평균치 자유도가 쓰인다는 것과 관례상 불량률이기 때문에 P로 쓴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게 P라 그래서 이게 갑자기 P-P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험계획법에서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등분산성이 이미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분산이 된 V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12번 적합품을 0, 부적합품을 1로 했다니까 이건 계수치 얘기죠. 각 조합마다 100회씩 되풀이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뭘 구하라고 했나요? ST는 약 얼마냐? ST를 물었죠. 예, 그러면 ST는 이거 합이 17이죠. 그러니까 이게 17 빼기 17의 제곱 나누기 토탈 개수 이게 좀 100개씩이니까 토탈 600개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답이 나올 게 16.52밖에 없네요. 계수치에서 ST를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계산이 고통스럽습니까? ST가. 이것만 편하죠. 제품의 조건 A, B에서 각각 100개씩 검사한 결과 분량은 아래와 같다. SE1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지약이죠. SE1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건 급간 변도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AB 교작용화 오차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계수치는 완전 비랜덤 실험이 되기 때문에 비랜덤은 교작용이 되질 않아요. 이놈이 오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얘하고 얘는 아직 섞인 게 아니니까 E2가 돼서 방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방분할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거 세 개를 구해야 돼요. A, B도 구하고요. A 구하고 B 구해서 빼줘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짐승스러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SAB 마이너스 SA 마이너스 SB. 이쯤 되면 이거 완전히 엿먹으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체적 지저분하게 된 거죠. 먼저 SAB는 어떻게 되겠어요? SAB는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13의 제곱을 각각 100회씩이니까 100으로 나누고요. 마이너스 600분의 4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62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SA를 풀어야겠죠? SA는 어떻게 되나요? SA는 13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21의 제곱이죠. 데이터가 각각 100개씩이니까 200개가 되죠. 200개 마이너스 600분의 4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0.43이 됩니다. 이번에 SB도 구해야겠죠? SB는 이쪽으로 합을 내야죠. 16의 제곱 플러스 26의 제곱 나누기 300개가 되겠죠? 300개가 되고요. 마이너스 600분의 42의 제곱인데 계산을 하면 0.1667이 됩니다. 그러니까 SE1은 0.62에서
이거 두 개를 뺀 거죠. 0.43도 빼고 0.1667도 빼니까 0.023이 되네요. (15번)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작업 방법과 원료 납품 회사에 따라서 불량률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 데이터를 얻었다. A, B의 4개의 조합에서 하나의 조합 조건을 랜덤하게 선택한 후에 120개씩 실험을 마치고 옮겨갔다 그랬는데 이건 사실은 문제를 뻥친 거예요. 그냥 생산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사실은. 다음으로 나머지 3개 조합에서 또 하나를 선택해서 120번 하는 형태로 실험 계획을 억지로 맞춘 겁니다. 모두 480개의 데이터를 얻었다. 이 실험의 랜덤화는 다음에 어떤 실험과 가장 유사하냐. 어쨌든 여기 몽창 실험, 여기 몽창 실험, 여기 몽창 실험, 여기 몽창 실험. 결국은 완전 비랜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작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복을 주게 되면 AB, A 곱하기 B인데 이놈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차가 되죠. 그래서 분할법이 됩니다. 그것도 이방 분할법이 되죠. 16번 3가지의 공정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의 불량률이 같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였다. 작업 시간별로 차이가 있는가도 알아보기 위하여 오전, 오후, 야간 근무조에서 공정 라인별로 100개씩 조사한 결과이다. 그럼 토탈 900개죠. 토탈 900개를 조사했는데 이 자료에서 A2 수준의 모 부적 하품률 PA2의 점 추정치 문제가 거창한 것 같더니 완전히 이게 피라미 잡는 문제네요. PA2 뭐 하나만 하죠. 뭐 토탈 900개를 검사했는데 A2에서는 100개씩 검사했으니까 300개죠. 예, 그래서 이거에 N이 300개예요. 뭐 L 뭐 어쩌고 이런 거 안 써도 되겠죠? 그냥 눈으로 보면 되죠. 뭐 합은 9개네요. 0.03 점추정치죠. 예, 근데 몇 프로인가 그랬으니까 이게 3%다. 아, 이거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 중에 단위가 필요 없는데요. 지금 계속 얘기지만은 단위를 안 쓰고 하는 건 좋아요. 단위를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단위에 맞게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AQL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AQL은 퍼센트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0.03 이렇게 쓰면 AQL이 0.03이라는 얘기가 돼서 0.03%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틀려요. AQL이 얼마야? 그러면 3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퍼센트를 붙이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AQL은 3%인 거죠. AQL은 퍼센트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몇 ppm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몇 ppm을 질문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죠. 0.0027이라는 거. 이건 다 알아요. 그럼 몇 ppm인가 답 0.0027 그러면 이 ppm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아니고 0.0027로 쓴 거 알아요. 아는데 문제가 몇 ppm이냐? 그럼 당연히 0.0027에다가 곱하기 100만을 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100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오잖아요. 2700이라고. 그럼 2700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인데 이렇게 쓰면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래서 단위를 쓰지 말라는 것은 계산하다가 막 이 검정하고 할 때 막 문제들 보니까 가로등 많이 써놓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소수점으로 주면 우리는 소수점으로 답이 나오고요. 퍼센트로 주면 퍼센트로 답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단위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위를 이용해서 질문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단위에 맞는 답은 해야 되는 거예요. 20번 계수치 이온 실험의 분산도표가 다음과 같을 때 요인 B의 F0 값은 얼마냐? 예, 요인 B의 F0 값을 묻고 있네요. 근데 이런 것이 나오면 계수치 분할법은 이방분할법이거든요. 2원, 2투 이렇게 써놨네요. 아주 친절하게. 이방분할법인 게 쪼개지죠. 예, 그래서 저게 불행하게도 풀링이 안 된 상태는 이걸로 못 나눠요. 실제로 의미가 없지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F0 값은 0.416 나누기 0.025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16.44가 나오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걸로 나누면 골로 가는 거죠. 21번 아래의 표는 기계 A와 열처리 온도의 조합에 나타나는 부적합수를 가지고 계수치 이오인 실험 분산분석을 한 자료다.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예, 현재 유의하냐 안 유의를 보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쪼개놨으니까요.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예요. 얘를 얘로 나누는 거죠. 아까 지금 숫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건 같은 사람이 낸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누고 얘들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현재로 놓고 봤을 때 이걸 0.01로 나누면 얘들은 다 유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얘는 얘로 나누면 이건 유의하지 않죠? 예, 이런 정도로 알면 되는데 교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개수치는 사실상 분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이건 당연히 맞죠? 기계의 수준수가 기계가 A일 텐데 4가 되고요. B는 수준수가 2네요. 열처리의 수준수는 2, 수준 조합당 검사 수는 120회? 이거는 봐야 알죠? 이게 토탈 960개인데요. 960개를 4 곱하기 2로 나누면 120이 나오죠. 그러니까 반복수가 120이다.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반복수도 맞다. 유준호 프로 열처리의 온도 요인 B, 열처리 온도 요인 B니까 얘인데요. 예, 요것이 4.58이라는 걸 보니까 얘를 얘로 나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로 나누면 안 되죠. 얘는 얘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뺑기를 쓰는 거예요. 그냥 마치 B가 혼합 모형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얘는 이걸로 나눈다. 얘만 이걸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절대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1차 단위 5차 2원은 분산비가 그렇죠. 얘는 지금 일부 자금으로 얘는 여기에 풀링돼야 될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분석을 원래 안 해요. 얘를 풀링 시켜놓고 분석하는 거죠. 이건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이 유의하면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